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 수백 미터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사전 투표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안에서도 그리고 골목에서도 와. 투표소마다 긴 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집계된 오늘 첫날 사전 투표를 살펴보면 17.57%, 반올림하면 17.6%로 지난해 재보선 9.1%, 19대 대선 11.7%, 20대 총선에서 12.1% 기록을 훌쩍 넘겨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한 걸로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그랬었죠. 지금은 사전투표 의향이 강한 걸로 알려진 2030 세대가 아무래도 꼭 민주당을 지지한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예단이 금물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지역별로 보면요. 오후 5시 기준, 이제 지금 6시죠. 최종 기준으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이 1, 2, 3위가 모두 전남, 전북, 광주로 호남 지역이라는 게 이제 네. 눈에 띕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원래 높아왔던 것도 있지만 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복합 쇼핑몰 등 공약 이슈를 내걸며 집중적으로 공을 들였던 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여야 대선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이미 후보를 결정한 확신층들이 사전투표를 주로 하시고요. 그렇죠. 부동층들이 제일 마지막 날 투표를 하시는데 앞으로 3, 4일간이 이게 아마 그 부동층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고 알려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윤 후보의 지지세가 강하고 또 지난번 4.7 재보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졌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승리의 법칙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4.7 선거 사전투표율은 20.54%로 역대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높았고 결국 국민의힘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또 대선 당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27만 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여야가 모두 각자의 지지층들에게 제발 사전투표에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 단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이제 같이 단일화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과연 화합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벌써부터 파열음이 좀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악연으로 알려진 안철수 대표. 단일화 하자마자 이준석 대표에게 약간 감정이 안 좋은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방금 말한 그 사람 발언을 두고 오늘 이렇게 받아치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대응이 참 항상 흥미롭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결국 후보 간의 소통으로 어찌어찌 성사가 됐지만 결국 당대표 대 당대표끼리 남은 합당 문제는 앞으로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양당이 합당을 하면은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이준석 대표가 또 약간 뾰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합당을 한 뒤에 새로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2014년도 새정치민주연합 모델이 있죠. 네네. 안철수 대표가 바로 그 공동대표가 됐었는데 네. 그런 식의 모델을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합당이 되더라도 우리 이준석 대표 단일 체제로 이렇게 쭉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거기에 변화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 이 대표 측은 2년 전에 미래통합당 모델을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세 당이 합당을 했지만 기존 황교안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사실상 흡수합당이었던 모델이죠. 결국 안 대표 측이 만약에 당권 지분을 새로 요구할 경우에는 합당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크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연의 일치인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사퇴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딱 1년 전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때는 검찰총장이었죠. 그렇죠. 퇴임사를 밝히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사실상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4.7 재보선 당시에는 부친 윤기준 교수를 모시고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때까지는 취재진의 취재 열기에 다소 어색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반면 이제 1년이 지난 오늘이죠. 오늘 사전투표장에서는 이제 미소를 짓기도 하면서 취재진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1년 만에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 비교적 이제 대조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미국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어요. 민주당의 해석이 또 남다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타임즈 온라인판에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기사 제목이 자신의 어린 시절이 나라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대통령 후보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후보는 세상을 책이나 타인의 일화로도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다. 겪어본 절박함이 정치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두고 민주당은 과거 타임지가 인터뷰한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미국 정가가 이재명 후보를 유력한 당선인으로 보는 증거다.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타임지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똑같이 인터뷰를 요청했었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우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